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사드 갈등에 이은 중국의 한국 경제 보복 이후 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실상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는 게 중국의 의도였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 방문 이틀 동안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미국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我们反对以大欺小，反对恃强凌弱，反对强加于人，当然也反对干涉别国的内政。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겨냥한 비판 발언과 한국의 중국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当前的国际地区稳定正在受到单边主义和强权当局的威胁，我们作为邻居，我们有必要及时的加强对话，加强合作。 왕이 부장의 이 같은 행동은 동맹 관계인 미국과 한국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한 중국의 노골적인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그만큼 더 중국이 파고들 틈이 있다는 겁니다. You have North Korea involved, you have South Korea involved, and there's an opportunity to try and split the United States from South Korea and to sort of make troub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왕이 부장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한국에 대해 사실상 내정 간섭에 가까운 압박을 가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t is quite hypocritical of China to call for not intervening and meddling in internal affairs of others, but they surely do it. And they are trying to manipulate South Korea, move South Korea out of the U.S. Sphere of influence and really within the Chinese sphere of influence. 중국이 미국에 대항한 한국의 정치적 충성도 시험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t's China's belief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create a Cold War mentality. When you hear this sort of new, tough rhetoric coming from Chinese officials, the irony is that they actually are contributing to sort of the new Cold War mentality in their own way.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무역과 안보를 둘러싸고 저점으로 향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요구가 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론이 다시 거론되자 이 국방차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의원들은 동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에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존 루드 미국 국방차관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 합의를 내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한개 여단 철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Senator, on the point you made about potentially withdrawing troops, Secretary Esper addressed that in public remarks within the last few days, stating that that is not accurate and that is not something that we are planning to do. 존 루드 차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드 차관은 미국 측의 5배 증액 요구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꼈지만 한국 측의 증액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While the specifics of it I won't go into in public forum, in open forum, it is fair to say the United States is asking our allies to increase the portion of the burden that they bear.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매우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관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건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표하며 우려했습니다. So even if Secretary Esper had provided reassurances that we will not be withdrawing troops from South Korea, if the president wants to do that, I don't know what you all are supposed to do about it. 잭 리드 의원은 방위비 분담 논쟁보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막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work much closely with our partners, particularly in the Pacific, with Japan and Korea, rather than engaging as we are present in discussions about increased burden sharing and other aspects of our relationship.
의회에서는 올해 분담금의 5배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는 견해가 초당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워싱턴에 이은 미한 양측의 5차 회의는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음 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이 안보리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는데 지난해에는 무산됐죠. 다시 논의한다는 결정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안건 채택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2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아직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오는 10일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자 그해 12월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Today's meeting reflects the growing consensus among Council members and UN member states that the widespread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being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안보리는 이후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안보리의 북한 인권 회의 개최를 추진했지만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 이사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안보리의 안건 채택은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북한 인권 문제 안건에 8개국만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의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죠. 북한은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4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인권 관련 회의 개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또 다른 심각한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최후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주도의 안보리 논의가 강행될 경우 한반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까지 10여 개 나라에서 2만 6천여 명이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로 전체 3만 명에 달하던 규모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10,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2천여 명과 1,600여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귀국했다고 보고하는 등 현재까지 적어도 11개 나라가 약 2만 6천 명을 송환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나라 상당수는 오는 22일 송환 시한을 앞두고 북한 대사관 등에 이달 말까지 노동자들의 귀국을 통보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이 VOA에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 영사당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5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추이 아이민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이기로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이 지난 3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중 제13차 영사협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영사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왕래 편리화와 양국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수호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가 명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의 편의를 봐주는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의심되는 악성 코드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위장해 애플의 컴퓨터 운영 체계를 공격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IT 보안 전문 매체 블리핑 컴퓨터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라자루스 추정 해커들이 유니언 크립토라는 이름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암호화폐 차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최초로 발견한 프로그램 전문가 디네시 데바도스 연구원은 이번 악성 코드가 원격 활성화되도록 설계돼 조사와 추적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